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선생님. 요즘 운송법 개정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내용 중에 확실한 건 아닌데 개인 번호판 이걸 양도양수를 금지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양수를 받기가 조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전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이게 지입사건 관련해가지고 뭐 다른 변호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쓰는 뭐 논문 같은 것도 보고 다른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애초에 정부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을 더 추가 발급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화물연대 파업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영업용 번호판이 너무 많이 풀리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말하자면 소득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정확히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입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지입을 막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계속 뭐 나라에서 계속 노란색 번호판을 계속 뭐 발급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가?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같은 경쟁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소득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도 들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현장 가서 첩불로 받으라고 일을 받은 경우에 네네. 현장에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안 준다거나 미룬다거나 뭐 카드로 결제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결제를 미루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일은 이쪽에서 받았는데 제가 이제 돈을 못 받은 거를 만약에 약간 뭐 민사 얘기하셨거나 하셨잖아요. 이 첩불지에다가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일을 주는 쪽에다가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증거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착불지에다가 미리 좀 확인하셨어야 돼요. 하기 전에 이거 착불인데 맞나요? 라는 확인이 만약에 있고 그 사람이 이거 착불 맞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사람한테 받는 거고. 그럼 책임은 그쪽에다 묻는 거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미리 확인이 돼야 돼요. 일을 받을 때는 착불이라고 써있으면 제가 받았는데 네네. 갔더니 뭐 저쪽 가서 받아라 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냥 결제를 착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를 들면 받아야 될 돈이 몇 천만 원이다. 그럼 민사소송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택시 운전하시다가 승객이 탔는데 막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택시비 안 내려고. 근데 그때 택시기사님이 그 사람을 막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막 붙잡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그것도 뭐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좋은데, 어떻게 뭐 사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창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불량품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량률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매사 다 가가지고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할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인 거예요. 착불지에 제가 착불인지를 확인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확인 안 하는 사람. 그게 선생님 잘못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시면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끝까지 싸울 만큼의 어떤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될 일인지는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죠. 네네. 그런 문제는 일상적으로 소소한 문제, 이게 변호사님한테까지 가는 문제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쪽에다가 이제 착불이라고 하면 착불하는 그 사람한테 받아야 돼. 그리고 아니면은 주선사가 소개를 해서 주선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네. 안 주면.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상담을 해봤을 때는 그런 건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막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게 일 시켜놓고 5만 원 안 주고 10만 원 안 주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저는 이제 주로 상담을 하는 쪽이 지입 차주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입 차주분들이 내가 지입 회사한테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지입 회사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도장 같은 거를 막 좀 경솔하게 찍으시고 일이 막 다 진행되는데 갑자기 나 안 하겠다라고 뭐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지입 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해지잖아요. 당장 지금 기사를 투입해야 되는 노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다 뭐 중고차 매매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뭐 지입 회사라는 게 다 나쁘고 지입 차주는 무조건 피해자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회사들의 사장님은 저한테 또 상담을 하시면 또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입 기사한테는 당했다, 멱살 잡혔다, 욕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좀 알아보시고 평판도 조회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일을 하기 전에 단순히 나는 일하고 돈 벌 거야 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창업을 하는 것이고 난 사장님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뭐 법률적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따로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끝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긴밀하게 더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조금 이따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때 상담을 하시는 거로 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